자, 이번 시간은 1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94페이지예요. 18장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서 인풋과 아웃풋, 그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통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올려놓은 프로그램을 지금 예제 프로그램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실제 실행해 보면서 소스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실습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입력 스트림하고 출력 스트림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우리가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가서 모니터에서 뭔가 출력이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흘러가죠. 그다음 또는 만약에 이제 파일이다. 그럼 인풋이 파일이다. 그러면 파일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다른 파일로 또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다시 그걸 다른 프로그램이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팅, 그죠? 채팅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내가 뭔가 메시지를 해서 보내면 중간에 있는 채팅 서버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팅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요 중개 역할하는 이런 프로그램 없이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995페이지 중간에 있는 요 표를 좀 볼 건데,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입출력, 즉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바 쪽에서 우리한테 무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java.io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 여러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입출력이 되는데, 입출력되는 걸 이제 우리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붙이는데, 크게 보면 이걸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바이트로 다니는 게 있고 하나는 문자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는 요 바이트로 다니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다 유니코드라고 하는 걸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만약에 문자인 경우만 좀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받는 부분이 필요해서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특화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클래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0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9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우리 그동안 계속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system.out.println 많이 썼죠. 그죠?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출력할 때는 우리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요렇게 패턴대로 system.in.read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system.in.read라고 하는 요거는 한 바이트 단위로만 읽을 수 있는 이런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실습할 때는 이제 스캐너 객체를 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 요것도 한 바이트 단위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예제 프로그램 지금 배포한 것 중에 시스템 인 out.java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교재에는 요 프로그램 없어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실행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자, 입력으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정상적으로 또 1이라고 또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해서 A라고 입력해서 딱 치면 또 A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 보면 지금 system.out.println에 입력이라고 문자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system.in.rea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A 영문자나 아니면 숫자 한 개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똑같이 출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입력 콘솔에서 입력을 하고 출력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017페이지 1017페이지에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자, 스캐너 클래스는 뭐 우리 계속 쓰던 거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요거는 java.util. 패키지에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자, 이걸 이용하면 조금 전에 system.in.read라고 하는 거는 영문자 또는 숫자 하나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스트링 문자열 형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게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025페이지 1025페이지예요. 1025페이지 보면 이제 파일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파일을 읽거나 파일에다가 라이트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좀 문자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쉬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1025페이지에 있는 게 파일 리더입니다. 즉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26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파일 라이터예요. 자, 요거는 또 문자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때 사용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파일 리더 라이터 example이라고 하는 배포된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리더 라이터 example 좀 보면 자, 우선 지금 요 배포한 자료에 score.txt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영문자로 이렇게 약어하고 여기다 점수들을 이렇게 썼어요. 써서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 요것을 그대로 읽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샘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필요한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캐릭터 셋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요거는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임포트해서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파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객체를 만드는데 요 파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C 밑에 scores.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교수님이 여기 보면 score.txt라고 하는 것으로 C 밑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대로 읽어서 scores out.txt 파일을 C 밑에다가 바로 파일 생성하고 요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하나씩 개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읽는데 그 단위가 있을 거예요. 단위가 있어서 우선 읽을 때 배열로, 그죠? 1차원 배열로 C 버프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100바이트씩 차례차례 요거를 읽을 겁니다. 읽을 거고, 자, 읽은 바이트가 몇 바이트인지 알기 위해서 read character number라고 하는 NO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일 돌면서 계속 반복을 돌면서 차례차례 100바이트씩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파일 리더로 만든 요 클래스 변수겠죠. 그러면 실제 여기 이제 딱 읽혀서 요 내용들이 바로 fr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거기서 read, 자, 읽어드린다. 근데 C 버퍼니까 즉 100바이트 단위로 딱딱 읽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리턴 하는 값이 실제 몇 바이트냐를 읽어봐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뭐 100바이트 읽겠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100바이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몇 바이트인지 한번 읽을 때마다 바이트가 몇 바이트인지 여기다 이제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다가 파일 끄시면 어떻게 된다면, 파일 끄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읽다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있을 때까지 계속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씩 이제 읽어오는 게 결국 fr 리드를 해갖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C 버프라고 하는 곳에 차례차례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자, 요거하고 또 이제 뉴에서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들어줄 때 이제 옵션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바이트가 몇 바이트냐를 같이 이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이제 하면 차례차례 여기 한 줄 하나씩 이제 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F 파일 라이터 그 클래스 변수점 라이트에서 실제 읽어드린 요구를 차례차례 한 번 읽고 쓰고 한 번 읽고 쓰고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시, 자, 혹시 버퍼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다 밀어내고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와 파일 리드에 대한 객체를 클로즈해서 닫아줍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킬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scores.txt 파일만 지금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실행하면 scores underbar out.txt 파일이 여기에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딱 실행을 하니까 자, 지금 똑같이 읽어서 차례차례 system.out.println에서 찍혔어요. 찍혔고 실제 write가 된 파일을 보면 여기 scores underbar out.txt라고 하는 파일에다 정상적으로 파일 생성이 되고 write가 됐고요.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052페이지입니다. 1052페이지.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부분인데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우리 이제 서로 통신을 하겠죠. 그죠? 통신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그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통신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연결 요청이 오거나 그 다음에 연결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요청도 처리를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은 실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메신저들 지금 쓰시죠. 카톡 쓰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카톡 서버가 여기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서 메시지를 확 보내면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제 보낸다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좀 전달자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 서로 통신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1053페이지에 보면 이제 IP와 포트가 있어요. 자, 이거 뭐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왜 우리 점점점 세 개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형태의 숫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네 개로 구분하는 자리고 요즘에 이제 여섯 개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클라이언트건 서버건 어딘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식별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주소인데 이 주소만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면 좀 제약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한 시점에 한 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지금 실행을 시키면서 계속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IP가 갖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 단위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포트라고 하는 이렇게 그죠? 통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105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TCP라고 하는 통신에 있어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대비적으로 TCP 말고 또 대비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UTP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와 UTP가 대표적으로 통신 방식의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TCP는 차이점이 뭐냐? TC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연결 요청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연결이 된 상태를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통신을 한다는 게 이 TCP 통신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 대표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통신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자, 물론 뭐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고 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간에 통신하는 것도 가능해요. TCP 방식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UTP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틀리느냐? UTP는 서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물론 뭐 통신상으로 선은 연결이 돼 있고요. 선들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받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때 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TV에 나오는 그 일반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는 TV는 보면 방송국에서는 누가 이것을 수신하든 동케어죠. 누가 수신하든 상관없고 하여튼 나는 계속 보낸다.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그 영상을 캡처를 해서 받아서 시청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면 받는 쪽에서 알아서들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저도 이제 이 방법은 밖에서 보면 대부분 TCP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UDP는 거의 사용하는 곳이 좀 드물어요. 근데 저도 그동안 개발하면서 딱 한 번 경험을 했어요. UDP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UDP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중간에 좀 데이터의 손실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아까 TCP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잘 받았냐 이런 것들을 항상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받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보장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건 UDP는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
이면서 또 주로 이제 이 데이터에 조금 유실이 돼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 TCP 통신으로 하는 소켓 프로그램, 서버 소켓하고 소켓 만들어서 하는 예제 프로그램, 지금 배포한 자료 중에서 클라이언트 이그젬플하고 서버 이그젬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 이그젬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그젬플 이렇게 놓고요. 자, 잠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솔을 지금 각각 좀 띄워서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콘솔을 두 개를 띄우는 방법은 여기 클릭하면 New Console View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제 콘솔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콘솔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는 방법은 여기다가 1번, 이쪽에서 1번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이쪽에 4번 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이해하라고 여기다 번호들을 다 붙여놨어요. 번호들을 붙여놨으니까 이 번호들을 보면서 따라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한번 실행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서버부터 우선 실행합니다. 자, 실행. 자, 실행을 하면 여기 지금 연결 기다림이라고, 이게 지금 동시에 동기화가 돼서 그러는데 요거 서버 단위에요. 지금 연결 기다림,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서버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계속 실행 중입니다. 계속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실행을 했더니 지금 서버 소켓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얘를 어드레스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 PC에서 지금 다 동작을 하니까 이 PC고 포트는 5001번을 쓴다 라고 해서 이 정보를 주고 서버 소켓을 하나 실행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true 해서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연결을 기다립니다. 여기 지금 연결 기다림 딱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켓, 서버 소켓이 지금 이제 accep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일 대기를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를 딱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내 PC상에서 5001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것을 캐치할 거예요. 캐치를 해서 뒷단에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 지금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이쪽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실행. 자, 실행했어요. 자, 지금 보면 조금 줄입시다. 줄여야겠네. 자, 이쪽은 여기 보면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게 서버, 요거 서버고, 자, 이게 서버에 대한 콘솔, 요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콘솔. 자, 지금 이제 실행하는 결과가 이쪽은 지금 보면 이걸로 구분하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서버, 요 밑에 거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한번 실행하고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까 조금 상태가 서버에서 연결 기다림 상태에서 아까 대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켓을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내 PC에 5001 포트로 커넥트를 즉 연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 요청이라고 여기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연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우리 기다리고 있던 데가 여기였죠. 그죠? 여기서 아까 기다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이거를 실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체킹을 딱 하고 바로 연결 수락함이라고 하고 여기 딱 했어요. 자, 같은 여기죠. 연결 수락한다. 그 다음에 127.0.0.1은 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요 자체 PC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수락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결이 성공됐기 때문에 연결 성공이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낼 겁니다. 자, 데이터를 보낼 건데 이쪽에서 우리 아까 입출력과 관련돼서 입력 스트림, 그다음에 출력 스트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웃 스트림, 그죠? 아웃풋 스트림을 잡아갖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쪽에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헬로 서버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여기다 넣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UTF-8은 이제 여기 그 인코딩, 그러니까 UTF-8이라고 하는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이제 write 써버린 거예요. 써버리고 여기 데이터 보내기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보내기 성공. 자, 그러면 이제 이 받은 쪽이 있겠죠.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번엔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인풋 스트림으로 딱 지금 대기를 해놨다가 아까 여기서 탁 보내면 여기서 바로 read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죠? read가 딱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그걸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에 보면 아까 헬로 서버라고 여기 메시지 보냈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헬로 서버라는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서버 단에서 이번에 또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잡아갖고 여기다가 헬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집어넣고 다시 또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라이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내기 성공이다 했네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는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들여서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탁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쪽에 보낸 게 헬로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헬로 클라이언트라고 정상적으로 받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러고 나서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소켓 다 클로즈 해주고 그냥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쪽에서 서버 쪽에서는 한번 처리해주고 또 다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요게 이제 소켓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전형적인 방식인데 내가 이제 뭐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에다 딱 보내고 특정 다른 사람에다가 하면 이쪽 서버 쪽에서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걔한테 넘겨주겠죠. 그죠? 걔한테 넘겨주겠죠. 물론 클라이언트하고는 현재 접속이 된 상태가 돼야 돼요. 서로 사전에. 그러면 요 서버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이렇게 서버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